글로벌 외신 브리핑 박지영입니다. WHO가 현지 시간 11일 코로나19에 대해서 세계적 대유행, 팬데믹을 선언했습니다. 그동안 미루고 미뤄왔던 선언이었는데 도대체 왜 갑자기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는지 그 배경과 선언 내용 CNBC 보도로 확인합니다. WHO 사무총장은 현지 시간 11일 WHO 본부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코로나19가 팬데믹으로 특정 지어질 수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WHO 사무총장은 팬데믹이 가볍게 또는 무심하게 쓰는 단어가 아니라면서 그것을 잘못 사용하면 비이성적인 공포를 불러일으키거나 불필요한 고통과 죽음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현 상황을 팬데믹이라고 묘사하는 건 코로나19가 제기한 위협에 대한 WHO의 평가를 바꾸진 않는다면서 WHO가 하는 일과 또 각국이 해야 하는 일을 바꾸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전에 코로나19가 촉발한 팬데믹은 본 적이 없고 동시에 통제될 수 있는 팬데믹을 본 적이 없다면서 WHO는 첫 사례가 보고된 직후에 전면 대응 태세에 있었다고 말하며 통제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만일 국가가 탐지나 진단, 치료, 격리 등을 한다면 소수의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집단 감염이나 또는 지역 감염까지 번질 수 있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면서 지역 감염이 벌어지는 나라에서조차 코로나19 흐름을 바꿀 수 있다고도 역설했는데요. 그러고는 여러 나라가 이 바이러스를 통제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며 집단 감염이나 또는 지역 전염이 벌어지지 많은 국가들 앞에 놓인 도전은 그들이 이런 대처를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그들이 할 의지가 있느냐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에 대해서 이란과 이탈리아 그리고 한국이 취한 조처에 감사한다며 그들의 조처는 중국에서 그랬던 것처럼 사회와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주고 있다는 점을 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WHO가 코로나19를 팬데믹, 세계적 대유행으로 선언하면서 투자 심리는 더 위축된 모습입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WHO 발표를 기점으로 1,300포인트가 넘게 하락하기도 했는데요. 보도로 확인해 보시죠. 미국 뉴욕 증시가 현지 시간 11일 4%가 넘는 급락세를 보이면서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의 경우 장 초반 1,150포인트까지 밀렸다가 정오 무렵 WHO 발표를 기점으로 다시 낙폭을 키우면서 1,300포인트가 넘게 하락하기도 했는데요. 다우 지수는 5.86% 급락한 23,553선에서 그리고 S&P 500 지수는 4.89% 급락한 2,741선에서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4.7% 하락한 7,952선에서 마감됐습니다. 이처럼 투자 심리가 위축된 모습에 대해서 외신들은 WHO 사무총장이 코로나19가 팬데믹으로 특정 지어질 수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고 밝혔지만 시장에서는 일찌감치 통용되는 팬데믹이란 용어를 뒤늦게 공식화한 셈이라고 분석했는데요. 따라서 WHO의 팬데믹이라는 선언보다는 기본적으로 경기 부양 기대감의 동력이 약화되면서 주가가 다시 꼬꾸라지고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파격적인 경기 부양 기대감이 전날 뉴욕 증시를 끌어올렸지만 이 월가에서는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외신들은 보도했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에서 코로나19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진원지인 중국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유럽에서는 누적 확진자가 18,000명을 넘어섰고요. 미국도 1,000명을 돌파했습니다. 특히나 미국에서는 뉴욕주의 일부 지역에서 확진자가 집중 발생하면서 주 방위군을 투입하고 봉쇄존까지 따로 설정했습니다. CNN의 보도입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 주지사는 현지 시간 10일 뉴로셸 지역에서 주 방위군 투입 계획을 밝히고 현지 한 유대교 예배당을 중심으로 반경 1마일을 집중 억제 지역, 이른바 봉쇄존으로 설정했습니다. 또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검사할 수 있는 현장의 검사 시설을 뉴로셸 현지에 설치하기로 했는데요. 뉴욕은 워싱턴과 또 캘리포니아에 이어서 미국에서 확진자가 세 번째로 많지만 워싱턴이나 캘리포니아와는 다르게 아직까지 코로나19에 따른 사망자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엄격한 대응에 나선 것은 주민 간 접촉을 최대한 차단해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겠다는 예방적인 조처로 풀이되는데요. 또 뉴욕시는 바로 위에 자리한 점도 고려되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뉴로셜 지역은 특별히 문제라며 확진자 숫자가 줄지 않고 또 증가하고 있는 롤러코스터이기 때문에 특별한 공중보건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를 대응하기 위한 경기 부양책으로 올해 말까지 급여세 면제를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기존에 알려졌던 것처럼 급여세 인하가 아니라 완전 면제를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MBC 방송입니다. 현지 시간 10일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상원 의원들과 비공개 오찬을 한 자리에서 연말까지 급여세율 0%를 제한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공화당 상원 의원들과의 만남 이후 취재진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며 낙관적인 태도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또 레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급여세 관련 제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밝히진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연말까지 이를 지속하기를 선호할 것이라고 본다고 언급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명분상으로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가게와 또 기업을 지원한다는 취지지만 기한을 일단 대선 이후까지로 잡으면서 재선 전략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의회는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뉴욕타임즈는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으로 면제되는 세금이 무려 8천억 달러 규모라면서 어느 당으로부터도 지지를 얻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는데요. 한편 백악관은 최근 유가 급락과 관련해서도 미국 셰일업계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글로벌 외신 브리핑 1부에서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영국의 긴급 금리 인하 단행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